돈이 몰리기 직전인 사람에게 무조건 나타나는 공통점. 당신 주변에도 분명 있을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평범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에 성공하거나 투자로 큰 돈을 벌거나 승진해서 연봉이 2배로 뛰는 경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네, 타이밍이 좋았네, 원래 집안이 좋았나 봐. 하지만 제가 지난 10년간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이미 눈에 띄는 공통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땅속에서 씨앗이 움트듯이 부자가 되기 전 그들의 삶에는 이미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징후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징후, 지출 기록이 습관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돈을 벌기 전부터 작은 돈의 흐름을 철저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한 IT 창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1년 전부터 커피 한 잔까지 모두 기록했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습관처럼 시작했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자신의 소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매달 쓸데없는 구독료로 15만 원을 쓰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온라인 서비스들이었죠. 또 주말마다 충동 구매로 평균 8만 원씩 날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1년에 276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겼고 그 돈으로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5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마시는 사람과 무의식적으로 습관처럼 마시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자는 돈의 주인이고 후자는 돈의 노예입니다. 어떤 부동산 투자자는 자신의 20대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월급이 180만 원이던 시절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썼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놀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모은 기록을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감정이 안 좋을 때 배달 음식을 시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라인 쇼핑을 한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 이후 그는 감정과 지출을 분리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날에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으로 대체했죠. 그렇게 아낀 돈이 5년 동안 2천만 원이 넘었고 그 돈은 첫 번째 투자 부동산의 계약금이 됐습니다. 지금 그는 10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됐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숫자는 냉정하게 진실을 보여줍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는 알지만 정확히 얼마를 어디에 쓰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돈이 몰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징후, 관계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30대 초반의 한 사업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기 전 가장 먼저 한 일이 인간관계 정리였다고요.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한 번 모이면 1인당 최소 7만 원은 나갔죠. 한 달이면 28만 원, 1년이면 336만 원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나오는 대화의 90%가 불평과 험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모임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분야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사이트를 나누고 자기개발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1년 후 그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2년 후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관계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불평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당신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기회를 찾는 사람들과 있으면 당신도 기회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한 금융권 임원은 자신의 20대 후반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당시 그는 대학 동기들과 자주 만났는데 모임만 가면 회사 욕, 상사 욕, 정부 비난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시간이 내 미래에 도움이 되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의미 없는 모임은 정중히 거절하고 그 대신 업계 선배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50명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처음에는 거절도 많이 당했지만 성실한 태도로 꾸준히 연락하니 응해주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쌓인 인맥은 그의 커리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고 지금은 그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위치가 됐습니다. 관계 정리가 매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군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고 가짜 친구는 당신의 변화를 방해합니다. 돈이 몰리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일찍 깨닫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징후, 배움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 대표는 사업 초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 수입의 30%를 무조건 교육에 투자하겠다고요. 당시 그의 월 수입은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75만 원을 교육비로 쓴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강의, 디자인 툴 사용법, 고객 심리 분석, 물류 시스템 이해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6개월 후 그의 매출은 2배가 됐고 1년 후에는 5배가 됐습니다. 배움에 투자한 돈이 수십 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무작정 공부만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운 것을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케팅 강의를 듣고 바로 다음날 새로운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디자인을 배우고 일주일 안에 제품 상세 페이지를 개선했습니다. 책에서 읽은 고객 응대 방법을 당일부터 적용했습니다. 배움에 투자하는 것과 배움에 소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놓고 읽지 않고 강의를 결제하고 수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몰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배운 것을 실행으로 연결시킵니다. 지식을 행동으로, 행동을 결과로 만들어냅니다.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매년 최소 200만 원 이상을 새로운 기술 습득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점점 당연한 일이 됐답니다. 새로운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배우고, 트렌드가 바뀌면 공부하고, 필요한 자격증이 있으면 취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경쟁자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최신 기법을 요구할 때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단가도 올라갔고 좋은 프로젝트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배움에 투자한 돈은 단 한 푼도 아깝지 않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네 번째 징후, 미래를 위해 현재를 조절합니다. 한 20대 직장인은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친구들은 250만 원짜리 유럽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지만 그는 그 돈을 주식 계좌에 넣었습니다.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살 때 그는 중고거래 앱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모임에서 비싼 레스토랑을 가자고 할 때 그는 집밥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돈을 그렇게 아끼냐고 젊을 때 놀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1억 원을 모으겠다는 목표였죠.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목표보다 1년 빨리 29살에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전세 대신 소액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3년 후 그 아파트 가격은 2배가 됐고 친구들이 여전히 전세를 살 때 그는 이미 자가를 소유한 상태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인내입니다. 눈앞의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고 미래의 큰 안정감을 선택하는 능력 말이죠. 배달음식 대신 직접 요리하고 택시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새 옷 대신 가진 옷을 활용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식당 사장님은 창업 전 2년 동안 극단적인 절약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월세가 싼 반지하에 살면서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저녁은 집에서 밥과 김치로 때웠습니다.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했죠. 친구들은 그의 삶이 너무 팍팍해 보인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불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통장에 찍히는 잔고를 보는 게 즐거웠고 목표에 가까워지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답니다. 2년 후 그는 3천만 원을 모았고 그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5개 지점을 운영하는 외식업 사장이 됐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무분별한 소비를 조절해서 미래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5만 원을 아끼면 내일 50만 원을 벌 기회를 얻습니다. 이 공식을 아는 사람들에게 돈은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시간의 가치를 정확히 압니다. 한 유튜버는 채널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시간당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당시 월급이 300만 원이었으니 한 달 근무 시간 20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한 시간이 1만 5천 원의 가치가 있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나중에 시간당 10만 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지하철에서 유튜브 쇼츠 보는 시간, 퇴근 후 넷플릭스 보는 시간, 주말에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는 시간. 모두 합치니까 하루에 평균 4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120시간, 1년이면 1460시간입니다. 그는 이 시간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기획안을 쓰고 퇴근 후에는 촬영을 하고 주말에는 편집을 했습니다. 1년 동안 100개의 영상을 만들었고 구독자는 천천히 늘어났습니다. 2년째 되던 해 그의 채널은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고 광고 수익만으로 직장 월급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기 시간에 책을 읽고 이동 시간에 오디오북을 듣고 점심시간에 업무 관련 공부를 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한 작가는 베스트셀러를 내기 전 2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글을 썼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루 2시간씩 글쓰기 시간을 확보했죠. 주변에서는 건강을 걱정했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7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쓴 원고가 책이 됐고 그 책은 2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인쇄 수입은 물론이고 강연과 컨설팅 의뢰가 쏟아졌습니다. 새벽에 투자한 2시간이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시간을 잘 쓰면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징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자신이 성공하기까지 7번의 실패를 겪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업은 6개월 만에 망했고 두 번째는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업자와의 갈등으로 끝났고 네 번째는 자금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 타이밍을 잘못 잡았고 여섯 번째는 경쟁사에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노트에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성공했고 지금은 연 매출 100억 원대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주변에서 손가락질할까봐, 돈을 잃을까봐, 시간을 낭비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돈이 몰리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울 수 없듯이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7번째 징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한 온라인 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남과 비교할 때였다고요. 친구들이 좋은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초라한 자신이 부끄러웠답니다. SNS를 볼 때마다 우울해졌고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SNS를 한 달간 끊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소비 욕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니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그는 월 수입 1천만 원이 넘는 성공한 강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NS는 최소한으로만 사용합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합니다. 한 달 전보다 강의가 나아졌는지,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갔는지, 자신의 실력이 향상됐는지에만 집중합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누군가는 당신보다 항상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보다 항상 더 빨리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당신이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는가입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8번째 징후, 작은 습관을 지킵니다. 한 헬스장 관장은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운동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피곤해도 새벽 5시 30분이면 일어나서 러닝머신 위에 섰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지만 그에게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매일 지키면서 그는 자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자신감은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회원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고 운영 원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신뢰가 쌓여서 지금은 대기자가 줄을 서는 유명 헬스장이 됐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매일 책 10페이지 읽기, 하루 10,000원씩 저축하기, 매일 30분 걷기, 아침마다 감사일기 쓰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1년이면 큰 변화를 만들고 3년이면 인생을 바꿉니다. 하루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9번째 징후, 거절할 줄 압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노라고 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한 IT 개발자는 프리랜서로 독립하기 전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시간당 수익이 5만 원 미만인 일은 하지 않겠다고요. 처음에는 일감이 없어서 불안했지만 원칙을 지켰습니다. 낮은 단가의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와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자신의 기준에 맞는 프로젝트가 들어왔고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소문이 나면서 더 좋은 조건의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의 시간당 단가는 10만 원이 됐고 2년 후에는 15만 원이 됐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낮은 단가의 일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에 쫓겨서 실력을 키울 여유도 없었을 것이고 저평가된 개발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그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거절은 선택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덜 좋은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모든 기회를 다 잡으려다가는 정작 중요한 기회를 놓칩니다. 돈이 몰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 나머지는 과감히 거절합니다. 10번째 징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징후입니다. 돈이 몰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한 식당 사장님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장사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가게가 있고 손님이 올 거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큰 것을 끌어온다는 사실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늘 불만족스럽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가 더 좋은 기회를 끌어옵니다. 한 부동산 투자자는 첫 투자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립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첫 부동산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를 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월세를 밀리지 않으려고 부업도 했고 건물 관리도 직접 했습니다. 5년 후 그 작은 원룸은 가격이 올라 팔렸고 그 돈으로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첫 원룸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몰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10가지 징후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한 건 아닙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갔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으며 실수하면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이 10가지 중 하나라도 시작한다면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지출을 기록해보세요. 이번 주말에 의미 없는 모임 하나를 정중히 거절해보세요. 이번 달에 책 한 권을 사서 읽어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6개월 후, 1년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돈은 요행으로 오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유산을 물려받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진짜 부는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커피 한 잔을 아끼는 선택, 책 한 권을 읽는 선택, 1시간 일찍 일어나는 선택,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선택. 이런 선택들이 1년이면 큰 차이를 만들고 5년이면 인생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돈이 몰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고 가면서 배웠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1년 후에는 1년 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돈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기록하고 절약하면 6개월 후에는 목돈이 생깁니다. 배운 게 없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변명은 현재를 정당화하지만 실천은 미래를 만듭니다. 1년 후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사람이거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나.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몰리기 시작하는 징후는 사실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결정이며 실천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그 징후를 만들어 가세요. 6개월 후, 1년 후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부자 되는 법, 돈 버는 습관, 성공 마인드에 관한 새로운 콘텐츠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실천하고 계신 습관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